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예술적 재능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게 됐던 계기는 살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어떤 고립의 상태? 그게 물리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일 수도 있는데 용의주도하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숨 쉬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먼저 숨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작업이 그러니까 뭐 제목이 프로젝트를 명칭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나눈 거긴 하지만 하나의 단독적인 어떤 작업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살아오던 일련의 긴 여정에서 파생된 한 꼭지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프로모션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애초에. 단지 숨 쉬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야외에서 이제 제가 페인팅, 회화 전공인데 그 우연한 기회에 야외 설치 미술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떤 그 몸을 쓰면서 작업을 하게 된 첫 번째 순간에 저도 몰랐던 어떤 억눌렸던 자아? 무의식? 이런 것들이 폭발하듯이 터졌던 시기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위가 가둬져 있던 저의 어떤 내면이 이렇게 폭발하듯이 터진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도 추측을 하거든요. 이후로 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고 좀 과감한 작업들, 그리고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할 수 있고, 제 내면에 좀 집중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계기였었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작업하는 과정이 제 생각에는 자아 찾기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그 자신을 탐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사유를 계속 하다가 발견하게 된 게 왜 나는 이렇게 침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탐색하다가 이 기저에 무언가 뿌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계속 찾다가 보니까 근원에 그 아주 깊은 뿌리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저는 자아 찾기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뭐 이런 상태부터 아마도 제 삶이 그 안온하고 편안했다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삶이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던져진 이 상태에 괴로운 상태의 나를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어떻게 어디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던져졌을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혹시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욕망은 안녕한가 뭐 이런 작업도 했었고 어떤 강한 욕구 같은 게 올라왔던 거죠. 예를 들면 제 작업 중에 옷을 다 벗고 누드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스스로 제가 셀프 카메라로 이제 셀프로 찍은 거죠. 그게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은데 저한테는 그게 어떤 선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들고 그러니까 정립하겠다 이런 선언 같은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쭉 이어져서 오다가 나라는 것에 이제 계속 질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왜 이렇게 표류하고 있을까? 물리적으로도 작가들이 이제 작업실 때문에 계속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고 짐을 싸서 이동하고 계속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떠밀려 다니게 되는 어떤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와 또 정신적인 어떤 표류하는 상태? 이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계속 표류하고 있다는 어떤 물리적인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더 내려가서 보니까 내가 표류하는 이유가 뭘까? 인간 이현정이 개인이 표류하는 이유가 뭘까? 이건 내 가족이나 내 아버지 궁금해하게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유복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 안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인간은 성체가 되었지만 정신적인 성숙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성인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모르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보듬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결국에는 파탄이 나고 저뿐만이 아니라 형제도 뿔뿔이 흩어져서 표류하고 있고 이 상태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사실 아버지랑은 대화를 별로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제가 아버지랑 인연을 끊은 지가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도 인연을 끊고 살다 보니까 대화라는 게 있어 보지를 않았어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 어떤 분인지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잘 몰라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서 질문을 직접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래도 간혹 자라면서 들었던 파편적인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그 퍼즐 맞추듯이 맞추다가 지금 이제 사실은 할아버지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세한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들었던 그 이야기를 갖고 마치 사막에서 바늘 찾는 그 심정으로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이제 저희 뭐 엄마 저 이제 그 3대에 걸친 거의 100년에 가까운 그러니까 서사에서 개개인의 아픔의 모양새가 어땠을까? 근데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죠.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억울하게 국가에 의해서 군경에 의해서 끌려가서 총살을 당했다는 어떤 사건? 이 사건에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수 있을 가장 적절한 재료 찾기? 한 개인의 어떤 짧은 시간과 대를 이어서 내려온 그 아픔과 고통의 서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자면서도 생각하고 꿈에서도 생각하고 눈 뜨고 있어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업을 하면서 이제 속으로 되뇌였냐면 너무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 책임지세요. 이렇게 이제 매번 뭔가가 잘 안 풀려서 이렇게 그 실타래가 이렇게 뭔가 감고 있다가 막 엉키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쯤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작업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사실 그 작업하면서 지금도 눈물 날라 그런다. 네. 너무 몰입했나 봐요. 예술은 무엇인가? 그 예술을 하기 위해서 예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제가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기록을 하고 남기기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이런 것처럼 제한테 있는 어떠한 재능으로 열심히 우물을 길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제가 겪어왔던 작업을 하면서 자아 찾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자기 치유?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하고 어떤 주변인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좀 일종의 치유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전에 비해서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고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이런 것들을 저 같은 사람들이 좀 같이 경험하면 좋겠다. 저처럼 누군가한테 드러낼 수 없었던 그런 시간, 아픔의 시간들을 내가 이렇게 용기 내서 보여주고 들려준 것처럼 누군가 제 과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치유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최근에 한 생각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객관적인 지표로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온 거긴 한데 외형적인 장면이고 모습이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의 화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가족 간에 끊어진 듯한 어떤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모색할 수 있을까라는 제 무의식이 작동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화하기가 너무 어색하고 저는 작업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실이 참 좋잖아요. 인터뷰를 가족하고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장면도 사실 생각을 했었고 대상이 누구냐면 남동생이에요. 그 20표류기의 개별자들의 이제 각각 인물 중에 마지막 그 등장인물이 남동생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냥 단지 실종됐다 아니면 집을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정 기간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제
어렸을 때 기억은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는 몰랐어요. 아이가 동생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돌아온 이후에 비행 기간이 시작이 되고 제가 이 20표류기 작업을 하면서 남동생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 사건이 형제복지원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남동생이 사라졌던 시기와 장소가 어디냐? 1987년, 88년 그 언저리에 이제 형제복지원 관련된 어떤 이슈와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시기에 남동생이 사라졌고 가족 사이에서도 당사자가 사라진 이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으니까 가족이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의 장면과 남동생이 기억하고 말하는 그 장면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이 지점들 그리고 어떠한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남동생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심리 상태였는지 이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보지 못해서 좀 막연하지만 제가 그 사건의 장소에 와야지만 되겠다는 제 몸의 어떤 이끌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작업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홍티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